자, 오늘은 저희가 640D 영상에다가 아마 550D가 같이 들어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일단 요 좌우측 한번 보여줘봐. 550D예요. M550D 트리플 터보. 터보가 3발이에요, 3발짜리.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트랜스퍼 케이스가 문제가 돼서 입고가 됐어요. 이미 여러 군데 진단을 받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좀 진단 좀 해달라 해서 오셨다가 맡겨놓고 가신 건데, 얘는 소리가 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30km, 60km 구간에 주행할 때 차가 꿀럭거려요. 이렇게 꿀럭 탈거를 해서 어떤 제품이 어느 부분이 이상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자, 지금 보시면 트랜스퍼 케이스의 숨구멍인데, 숨구멍에서 나온 게 오일 색상이래요. 완전 거무잡잡하죠. 그리고 이쪽 주입구, 얘네 같은 경우는 배출구가 없어요. 그래서 석션 방식으로 이제 작업을 많이 하는데, TC 오일 교환해 주셔야 하면은 웬만하면은 신유를 가득 넣은 다음에 흘러나오게끔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석션을 하고 최소한 2번 정도는 해줘야 이런 색상에서 맑게 좀 변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진짜 교환 안 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분해를 해볼 건데, 자, 분해하는 과정 한번 볼게요. 플렉시블 커플링이 장착되는 샤우드라고 하죠. 샤우드 부분인데 이 키를 빼고요. 이렇게 빼내면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로 안에 오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부분에 리데나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버라 그러죠. 커버를 탈거를 진행을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마스킹은 이제 제가 따로 이제 표시를 해놓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라서 그냥 하는 거고요. T40mm T복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돌아가면서 다 풀어줍니다. 식으로 탈거를 하고 볼트를 이렇게 탈거를 해주고요. 다음은 이게 다 풀었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 실링이 붙어있는 이 커버를 탈거를 진행을 할 겁니다. 탈거하고 나서 보니까 528i랑 같이 쓰니까 이게 뭐라고 써놨나 보네. 한번 바꿨던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한번 한 것 같은데, 왜냐면 528i라고 원래 이게 각인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거고 일단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니까. 자, 이 사이에 보면 이게 보시면은 이게 홈이 있어요. 연장 들어가게끔. 자, 이렇게 탈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안에 보세요. 어떤 상태인지. 오일이 상당히 지저분하죠. 지저분하고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는 오일이 있을 건데 한번 받아볼까? 어차피 받아야 되니까. 물이야, 물. 개봉을 해서 이 부분의 위치를 좀 최대한 맞춰줍니다. 체킹을 해놓는 거예요. 왜냐면 이따 나중에 조립할 때 문제가 되지 않게끔 저희가 이게 체킹을 좀 진행을 해놓는 거니까. 이쪽에 보시면 오일 공급 라인이에요. 이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오일을 펌핑질 해주는 건데, 탈거를 이렇게 위로 싹 올려주면 이렇게 탈거가 되고요. 다음엔 저희가 아까 키 스냅링을 하나 뺐죠. 스냅링도 이렇게 탈거를 진행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일자 드라이버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일자 준비를 했구나. 이렇게 이쪽에 있는 스냅링도 탈거를 하면 이렇게 와셔가 하나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탈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안에 구슬이 들어있을 건데, 구슬 3개 여기다 굴러다니지 않게끔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을 탈거를 하는데, 이 밑에 베어링이 들어가, 잔넬 베어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떨어지게끔 잘 해서 이 카바를 이렇게 개봉을 했죠. 이 안에 스프링 들어가요. 스프링이 들어가는데 이 스프링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얘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기아에만 들어가면 돼요. 이 윗부분에 보시면 장착하실 때 보시면 이 기아가 이렇게 올라오죠. 기아가 이 홈에 기아끼리 물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물려서. 그리고 얘를 이렇게 탈거를 한다고 했죠. 탈거를 하고, 이 녀석이 디스크인데 힘든 건 없어요. 그냥 다 빼요. 이렇게.
탈거를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했는데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 상태로 놓은 상태에서 먼저 이쪽을 세척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 상태로는 뭐 바로 장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640D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문제였냐면 이 축이 먹었어요. 이 축이 뒤쪽이 먹어서 이제 작업하는 거고, 550D 같은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크가 손상이 돼서 꿀럭거리는 증상이 발생된 거고요. 자, 보시면은 디스크를 장착하는 방법 궁금하시죠? 디스크 상태도 한번 볼까요? 이게 디스크 상태거든요. 디스크 상태를 이렇게 봐서는 모르고 말려놓은 상태에서 보면 기름기를 빼버리면 탄 자국이 보여요. 까맣고 정상적인 색깔이고, 까맣고 정상적인 색깔이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직 정상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해서 위치를 최대한 맞춰주는 게, 이 홈으로 맞춰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얘 넣고 어떻게 하냐? 철판 넣어야죠. 당연히 철판도 넣고, 다음에 또 디스크, 자 최대한 위치로 맞춰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디스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이거를 다 장착을 해줘야 돼요 원래. 그래서 원래 낄 때는 이런 식으로 홈에다 딱 맞춰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원래 대부분 철판도 다 이렇게 맞추고. 근데 이거는 그냥 순서대로 그냥 진행을 할게요. 얘가 이제 미션하고 비슷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스크 얘가 닳아버리면 그만큼 붙여주는 그 압력이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가 슬립나고 꿀럭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작업해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탈거해서 분해해서 조립하는 과정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당연히 이렇게 했으니까 아까 탈거했던 이 부분 다시 올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부드럽죠. 이렇게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왜 마킹을 해놨냐면 아까 보이게끔 원래 처음 탈거했을 때 그 위치대로 좀 맞추라고 일부러 마스킹을 좀 진행을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슬을 올려주고요. 아까 탈거했던 이 녀석을 자 이렇게 살포시 올려놓습니다. 원래 위치에다가 살포시 올려놓고요. 샤프트를 여기다 원래 자리에다가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으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해줄 거는 이게 오일 라인, 공급 라인이라고 그랬죠. 윤활 라인 장착해주고, 아까 탈거되었던 이게 스프링 눌러야 되거든요. 눌러서 이 녀석 장착 다시 트램링 이렇게 장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뜰 때 아까랑 틀리게 얘를 톡톡톡 치면 돼요. 그냥 치고 얘는 눌러줘야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들어가죠. 왜 그러냐면 아까 스프링 장착되어 있는 거 보셨죠? 그 부분이 눌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후에 실링을 도포를 하고요. 아까 탈거했던 커버 이렇게 실링 처리했다는 과정하에 위치를 맞춰서 이렇게 조립을 진행을 하는데, 원래 이게 한 번에 이게 안착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툭툭툭툭 치면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거 보셨나요? 저희가 이제 디스크까지 교체하는 방법 설명드리는 거. 그래서 마무리 볼트들 조임 토크 주시고, 이제 볼트 길이를 보면 이제 높이 선이 있어요. 틀려요. 조그만 숏볼트들은 골이 얕은 데다가 장착을 하는 거고, 좀 높은 볼트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옆구리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길이가 좀 길어요. 그 부분만 다 유의하시고 장착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이 부분만, 커플링 부분만 이렇게 장착을 해서 이렇게 조립하면 이게 마무리가 돼요.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저희가 오늘 이게 분해하는 영상과 교환해야 되는 파츠 문제의 원인 그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분해를 해서 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 아마 장착 사진은 아마 완상태에서 조립이 돼서 장착하는 것만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저희 편집자분한테 좀 넣어달라고 제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든 겁니다. 디스크 문제, 꿀럭이 임증상, 미션이 아니다. 사륜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 케이스에서도 많이 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랜스포 케이스가 뭐 비싸다, 뭐 아셈블로 갈아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충분히 오셔서 수리도 가능하시다는 거 그 부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 이 부분 이런 영상이 많이 없을 건데.
자, 여기 보시면 트랜스퍼 케이스에 ATC 35L이라고 써있는 방식들은 이렇게 디스크가 장착되어 있는 방식이고요. 40L이나 45L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체인이 들어가거나 체인하고 디스크가 같이 들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차가 어제 견인돼서 들어온 거죠? 네. 이 차. 소리 나신다고? 차 주행이 안 되고? 네. 이거 센터에서 전화 왔던 차인데, 이 차가? 네. 그러면은, 이거 소리 나서 차 주행 안 됐던 차거든? 이거 가까이 한번 와봐. 자, 안녕하세요. 동네 형입니다. 오늘은 저희 MB모터스에 이렇게 640D 차량이 입고가 됐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한테 문의 전화로 이제 진행이 됐던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주행이 좀 힘든 상황이라 견인차로 이제 들어왔는데 저희가 퇴근한 후에 차량을 놓고 가셨던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입고 당시에 사진이 좀 없는데 저희가 이 증상을 좀 얘기를 하고 수리 과정을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게 흔히 X드라이브 차량에서 나올 수 있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알아도 금액이 많이 절약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이 트랜스퍼 케이스라는 녀석을 교환을 하기 위해서 600만 원이라는 견적을 진행을 해놨고요. 저희 이제 블로그나 전에 작업한 영상을 보시고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한번 차량은 봐야 된다. 안 보고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비상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이것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방문하셔야 돼요. 저희가 방문하지 않고 진단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객님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하다, 싸가지 없게 응대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전화가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증상 이건데 해서 제가 금액을 안내해 드릴 수가 없어요. 안내해 드려서 혹시라도 왔는데 증상이 틀려요. 내가 말했던. 그래 버리면 고객님 입장에서는 실망감이 더 크기 때문에 차라리 차량을 입고 해서 일단 진단을 받으세요. 심각하게 가는 정도면 당연히 진단비는 병원을 가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납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은 다음에 수리하시는 게 금액적으로 확실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진단을 해볼 건데 자,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어떻게 들어왔는지. 자, 드라이브. 그래. 들리시나요? 들려요? 소리? 뭐 갉아먹죠? 갉아먹어. 자. 그만! 소리 들으셨죠? 저희가 현재 드라이브 상태를 놓았던 상태예요. 드라이브 상태라면 기본적으로 브레이크를 뗐을 때 바퀴가 굴러줘야 되기 때문에 이 동력을 전달받는 애들은 작동을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현재 꿈쩍도 안 해요. 안에서 뭐가 갉아먹는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리할 거냐면 이제 머플러도 떼고 프로펠러 샤프트라는 녀석도 떼고 그 다음에 사륜 TC라 그래요. 얘를 이 녀석을 저희가 탈거를 해서 어떤 식으로 얘가 문제가 됐는지 뭐가 갉아먹었는지 궁금하잖아요. 소리만 들어서 이걸 바꾸기에는 좀 문제니까. 단 완전 안에가 아작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수리가 가능하시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초기 증상이 있었을 거예요. 사륜 쪽에 나가면은 60에서 한 80km 가시다 보면 과장님이 이렇게 가면 누가 뒤에서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어. 이거. 이 증상이에요. 초기에. 힘이 워낙 좋아서 내가 원래 그래요. 차가 나가면 약간 꿀럭 증상이 처음에 동반되시고요. 두 번째, 소음. 세 번째, 거의 안에가 아작나는 경우. 네 번째, 아셈블리 교환. 이렇게 갑니다. 1번하고 2번 사이에 해당 사항이 있다고 하면 수리가 가능하시다는 거. 굳이 신품을 갈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 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작업 이어가 볼게요, 저희가. 지금 들리시죠? 지금 이제 머플러하고 프로펠러 샤우드까지 탈거를 했어요. 일단은 이 상태에서 저희가 사륜 TC라고 그러죠. 트랜스퍼 케이스 탈거를 할게요. 탈거를 해서 반을 쪼개놓은 상태에서 어느 상태인지까지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현재 이게 640D 모델 엑스드라이브 차량에서 뗀 트랜스퍼 케이스, 사륜 케이스예요. 사륜 케이스라고 하는데 얘가 미션에 이제 전달을 받아서 이제 사륜까지 같이 돌려주는 시스템인데 여기 안에 모다가 같이 달려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모다가 같이 달려 있어서 이제 작동을 시키는 원리인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현재 디스크 상태가 문제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확인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녹가루 보이시나요? 녹가루? 원래 이 정도의 녹가루는 좀 발생은 해요. 근데 저희가 작업해본 차 중에 상당히 많은 녹가루가 발생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본 결과 안에 있는 기아가 다 먹었어요. 기아가. 근데 왜 얘가 나가냐? 이렇게 약하게 만드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게 미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미션 뒤에 사륜 케이스가 장착이 돼요. 근데 둘 중에 뭐가 강할까요? 트랜스퍼 케이스 이빨이 강할까요? 얘가 강할까요? 당연히 얘가 강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미션 자체 신품으로 하려고 해도 800만 원, 1000만 원 이상 가잖아요. 신품으로 했을 때. 근데 현재 이 트랜스퍼 케이스는 고작 해봐야 미션에 비하면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비싼 녀석이 나가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약한 녀석이 나가야 되는 게 맞을까요? 기아라는 거는 어느 한 녀석이 죽어줘야 돼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래야 추후 큰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미션 측은 강하게 만들어 놓고 트랜스퍼 쪽은 약하게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비용 지출이나 금액적으로 싼 부품이 나가야 되는 게 원리가 맞으니까요. 그래서 약하게 장착을 한 부분이 트랜스퍼 케이스 기아 아까 안쪽 부분 깎아먹었죠. 얘는 깎아먹어도 얘가 깎이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이 트랜스퍼 케이스가 깎여요. 그래서 트랜스퍼 케이스 안에 기아가 나왔는데 이 기아가 안 나와요. 문제는 기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냐면 저희는 이제 디스크 작업을 할 거고 이거를 발을 쪼개서 업체로 보내서 이거를 빼놨던 업체에다가 보낼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수리해달라 얘기를 할 거고 이 부분만 팔아달라고 하면 안 줘요. 물건을.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일반 정비샵에서 안 건드는 이유가 안 주니까 물건을. 그래서 수리를 못하는 거지 뭐 뜯을 줄 몰라서 수리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 이게 TC인데 이게 기존 640D에서 탈거한 TC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여유분으로 좀 준비해놨던 TC예요. 근데 이 TC는 얘랑 좀 맞질 않아요. 사양이 맞질 않는데 홈에 끼는 위치나 이런 것들은 똑같거든요. 모양을 보시면 알 거예요. 똑같아요. 틀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얘가 안에 스플라인 그 메인 축 기아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가 가능한 거고 근데 육안으로 봐도 다 먹었어요. 먹었는데 영상으로 편하게 이해하시라고 찍어드릴게요. 자, 한번 잠깐 자 이해하기 편하게 보여드릴게요. 아까 저희가 이렇게 돌렸을 때 소리가 났죠. 지금 보시면은 안 돌죠. 안 돌아요. 그러면은 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면 안 된다는 애예요. 돌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잡고 있어야 되는 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문제가 뭐냐? 정상적인 제품을 꼈을 때 드르르 소리도 안 나고 이상이 없죠. 그러면 트랜스퍼 케이스의 메인 축이 손상이 된 거예요. 안에가 기아가 달아버렸죠. 이렇게 기아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달아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달아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소리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헛도는 거죠. 안에서 헛도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한번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업체로 한번 이동을 시킬게요. 자, 이렇게 저희가 TC를 수리를 완료가 됐고요. 지금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 보시면은 그 TC 수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메인 샤워도 축이 없어서 얘는 메인 샤워도 있는 업체로 가서 수리를 한 거고 옆에 보이시는 550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리 작업을 다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착을 진행을 할 건데 한번 장착을 하고 그때 소리 났는지 소리 났던 게 재발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장착하자고요. 앞에 초반 영상을 보시면 이게 돌아갔죠. 까라락 하면 돌아갔잖아요. 안 돌아가요. 이게 정상이에요. 기아가 이렇게 맞물고 있는 거예요. 기아가. 근데 그전에는 기아가 톱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들이 뭉그러지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도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음이 발생이 됐던 거고요. 차량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 보셨죠? 이제 TC가 나가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라는 거. 소음 때문에 나가는 경우, 꿀럭거림, 차가 아예 기아가 마모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TC가 나갔다라고 하셔도 어느 부분에 나갔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받으시고 수리를 할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저희는.
640D. 640D 차 좋아. 차는 좋아. 근데 관리 하나도 안 했네. 이게 주행이 아예 되지도 않았던 차량이거든요. 근데 현재 주행을 해보니까 640D만의 출력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하체에 너무 잡소리가 올라오니까 좀 타기가 좀 스트레스성이 좀 약간 있긴 한데 차는 확실히 좋아요. 차는 출력 면에서 지금 브레이크 밟으니까 막 찌걱찌걱 소리 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스트러드 암이라고 해서 앞으로 지지하고 있는 암이 부싱이 다 손상이 돼서 이렇게 나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렇죠. 640D면은 엄청 좋은 차잖아 어떻게 보면은. 근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좀 수정을 좀 하고 타야 되지 않을까라는. 타이어도 편마모가 상당히 힘있거든 이 차가. 지금 사륜TC 수리가 완료가 된 상태에서 지금 주행 테스트를 하는 건데 차는 상당히 좋아요. 주행이 안 됐던 차인데 이게 주행까지 만들었고 현재 시운행을 하는데, 다만 문제점은 아까 말했듯이 소음 올라오고 찌그덕 소리 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좀 거슬리는데 수리는 잘 된 것 같습니다. 보정까지 해서. 보정을 한 후에 처음 주행할 때 약간 기아가 덜 물린 거 꽉꽉꽉 약간 소리 나거든요. 그거는 맨 처음에 보정을 해놓고 주행을 하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해놓고 겁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추후 이제 정비사가 만약에 수리하신 다음에 시운전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놀라지 말으셨으면 좋겠고, 도움 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자, 이번 수리 이야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게끔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분해하는 것까지도 보여드리고 이제 설명을 좀 많이 중간중간에 많이 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사륜 구동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이해 좀 하셨으면 좋겠고 수리비에 대한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리 잘 했고요. 오늘 차량은 출고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매번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